우리 사회 구석구석 꼼꼼히 들여다보고 인권을 바로 세우는 인권 새로 고침 코너입니다. 화요일마다 함께하는 분입니다.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할 말이 있습니다. 인권 코너가. 예, 인권 관련해서 뭐 계속 뉴스가 나오네요. 네. 예, 아까 참 제가 오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관련 정부 발표에 대한 국가인권회 위원장 성명 하면서 송도한 인권위원장님을 대법관 출신이라고 했는데 헌법재판관 출신입니다. 예. 네, 하나 수정해드리고요. 이 인권위원장 성명이 정말 드물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1년에 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이런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만 나오는 거죠. 예. 항상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사실. 맞습니다. 예, 굉장히 즉각적으로 나온 거죠. 예, 상당히 오랜 시간을 이렇게 숙고를 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을 해서 나오는데 이건 오랫동안 좀 이미 사실 방안이 많이 예고편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준비를 철저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인권위원회 입장에서는 지금 네. 이건 인권의 원칙에 너무 어긋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피해자의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완전히 무시하는 사고로 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지나가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어저께 이거 조치가 이전부터 계속 예고가 됐었기 때문에 네. 검토를 쭉 했을 겁니다. 네, 네. 피해자의 인간 존엄성 회복과 관련된 문제다. 그다음에 피해자 중심적 접근에 반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소위 유엔 등 국제기구가 결정했던 여러 가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나 유엔 총회가 채택한 여러 가지 이제 결의 사항들을 그 기준들을 전부 다 적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반윤리적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국제인권 원칙이라는 게 확고하게 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다 무시하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그 석동현 그분은 정말 엄청난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용감하게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진짜 문제가 되겠죠. 무식하고 용감한 예. 대법관 하나가 전원합의체였는데. 글쎄 말이에요. 예. 자, 내일은 3월 8일 38 여성 국제 여성의 날. 세계 여성의 날이죠. 세계 여성의 날이죠. 예. 여성들에게 빵과 장미를 예. 빵이라고 하는 생존, 그다음에 장미라고 하는 인권과 존엄, 참정권, 투표권으로 투표권을 다 했었죠. 포함하는 거죠. 예. 먼저 세계 여성의 날. 예. 이게 무슨 의미고 언제 어떻게 어떤 유래로 생겼는지 그것부터 좀 잠깐 소개해 주시죠. 1908년에 미국 뉴욕에서 15만 명의 여성들이 파업을 벌이고 시위를 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노동 시간을 단축하자. 네. 그리고 임금을 인상해라, 노동 환경을 개선하라라고 하면서 투표권, 참정권도 같이 달라. 그래서 빵과 장미잖아요. 네. 이렇게 했었고 이제 1917년에는 이제 러시아에서 또 여성들이 또 이렇게 파업을 하고 이제 그랬는데 바로 그날이 이제 3월 8일이다. 그래서 그날을 이제 기념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됐고 1975년부터는 이제 유엔에서 이제 세계 여성의 날로 이제 지정을 해서 기념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하고 있는 거죠. 네. 저 엊그제 3월 4일 날 서울 시청 광장에서 그 여성 대회, 38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여성 대회가 있었는데 인상적이었던 것은 저는 이태원 참사 가족분들이 거기 부스가 있었고 그렇죠. 많이 여성 단체에서는 고민을 했다고 해요. 혹시 이게 명절인데 명절 분위기 너무 즐거운 게 마치 메이데이 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이태원 참사 가족들 거기 빈소도 차려 있고 하는데 근데 오히려 이태원 참사 가족분들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거기 방문해서 지지해주고 지금 이태원 참사자 가족들은 사회적인 지지, 응원 이거에 진짜 너무 감동스럽죠. 그리고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도 저희 인터뷰에서 인터뷰하셨던 어머님들, 아버님들 그 자리에서 뵙고 인사 나누고 했는데 고립감에서 해방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리고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함께 즐기고 하는 걸 좋아했던 아이들이다. 우리 애들을 다시 보는 것 같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지지와 응원이 고립감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인 응원과 지지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일부러라도 찾아가시면 전문가 고맙고요. 그 근처에 지나가실 일 있으면 한번 와서 한번 들여다보고 가시면은 가족들한테 힘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여성의 날로 돌아와서요.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에 양성평등 기본법 개정하면서 3월 8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을 했어요. 근데 양성평등 기본법 사실은 기본법이라고 붙여 있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를 작동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맞습니다. 기본법은 있지만 실제로 뭐 제대로 실생활에 이게 양성평등에 기여하고 있느냐라는 질문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여성발전 기본법을 개정해서 이렇게 이제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한 거잖아요. 이게 예. 기본법이니까 그런 원칙이라든지 그런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밝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실생활과 적용되는 부분들까지 이거를 바라는 건 아니죠. 그것이 이제 네. 작동이 되도록 하려면 구체적인 또 법률이 또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그게 구현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 기본법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이게 요즘 폐지하겠다고 하는 그 여성가족부가 여성 기본 정책들을 갖다 수립을 하도록 만들게 하고 각 시도에서도 그걸 또 점검해서 또 시행하도록 만들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예전에 여성발전 기본법과는 이제 다르게 이게 이제 여성들의 이제 차별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차별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네. 그래서 같이 이제 이게 균형 있게 양성이 좀 발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차별을 없애도록 하자. 네. 그러다 보니까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쪽에 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갖고 있는 의미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을 여성 단체들에서는 그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으로 하자고 하죠. 하자고도 예. 하고 이제 그런 거죠. 워낙 그 사이에 또 이제 이렇게 이 성의 개념, 젠더의 개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지기도 있어서 이게 양성으로만 가지고 할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또 저쪽에서는 이 양성평등 기본법 반대하는 쪽에서 양성평등 기본법조차도 이게 이제 잘못됐다라고 또 반대하는 쪽도 있고 이제 그러기도 합니다. 저는 이게 그 두 가지 우리나라 여성가족부 이름이 미니스트리 오브 젠더 이퀄리티예요. 네. 성평등부예요. 네, 예. 영문 직역하면. 예. 근데 그걸 꼭 무슨 여성가족부라고 부른다거나 또는 양성평등 기본법이라고 해야 뭐 직성이 풀리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 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SNS 가입하려고 해보세요. 가입란에 성별 쓰는 거에 메일, 피메일, 디아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성, 여성, 그 외의 성. 이 셋 중에 하나 선택하게 돼 있어요. 글로벌 스탠다드는 그런 것이다라는 말씀. 글로벌 스탠다드 나왔으니까 저기인데 이제 지난번에 예. 이제 1월달에 예. 유엔 인권 이사회가 열렸거든요. 우리가 좀 창피한 일이지만 작년에 우리 10월달에 이제 그 투표에 나갔다가 그러니까 전체 회원국 중에 47개국이 이제 대륙별로 이렇게 이제 인원수를 나눠가지고 이게 투표를 하게 돼서 이제 이사국이 되는 거거든요. 작년 10월달에 이사국에서 탈락을 했어요. 탈락했어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1월달에 이번에 이제 그 한국의 이제 인권 사항들을 딱 점검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나라들이 지적을 받았어요.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국제 인권 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정부 대표들이 나와서 이제 다른 나라의 그런 그 인권 사항들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근데 무려 13개 국가가 나서서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는데 거기에 이제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성차별이 더 강화되고 뭐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했었죠. 해외 언론이 가장 그 관심 있게 바라보는 이 인권 문제가 대한민국의 우리나라 인권 문제는 소위 여성 성차별 문제하고 소위 성소수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미국이 왜 그 게이 그 대사를 한국 대사가 미국의 한국 대사가 게이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보냈어요. 제가 보니까. 저 키오문화 축제 같은데 이렇게 나오면 거기에 이제 다른 나라의 그런 대사들은 나와서 거기서 이제 또 지지도 하고 같이 함께 참여도 하고 그러잖아요.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제 거기 그걸 자체를 좀 못하게 막겠다고 또 그러기도 하고 뭐 그런.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단 말이죠. 자. 이미 옛날 유리천정이니 또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니 이런 거 개인에 대한 차별은 이건 뭐 이준석 전 대표가 맨날 하던 얘기입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차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여성과 남성이라고 하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그런 건 이미 없는데 왜 자꾸 니들이 구조적 성차별이 있다고 해서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그렇죠. 출산율을 낮추느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런가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은요, 이게 조사한 거마다 좀 다르긴 한데 대강 그 여성들과 남성들의 임금 격차가 64%.
뭐 65% 이렇게 여성이 남성 임금의 64% 정도밖에 그 안 정도밖에 된다. 못 받는다는 거죠. 예. 이것만 봐도 이게 상당히 다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초기에 이제 20대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 여성의 그런 노동자들의 임금이 별 차이가 없어요. 아니면 여성이 조금 높기까지도 하는 네, 조사도 20대는. 나와요. 예. 근데 요게 30대 넘어가면 역전이 됩니다. 네. 역전이 되면서 계속 남성들은 승진도 하고 임금도 계속 올라가는데 여성들은 그 자리에 계속 맴돌아요. 네. 맴돌다가 한 70대 여성이 되면 55만 원 평균 임금이 55만 원. 우리 청소하는 노동자들이 여성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네. 이분들의 평균 임금이 55만 원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몇 가지 통계만 찾아봐도 사례만 찾아봐도 이거는 뭐 제가 저기 한 게 아니라 저 통계청에서 나온 통계들을 가지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런 것만 봐도 우리나라의 성차별 구조는 여전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아직도 이 돌봄 노동, 가사 노동 이런 감정 부분들이 노동. 거의 여성들한테 다 전적으로 맡겨져 있죠. 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임금이 지급되지도 않고 있고 네. 그걸 인정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죠. 네. 그러고 있거나 아니면 하더라도 상당히 낮게 책정돼 있으니까 이 저임금 비정규직 이쪽 부분에 여성 노동들이 몰려 있는 거죠. 거기다 또 중간에 또 경력 단절까지 또 있거든요. 예, 경단녀라고 흔히 얘기하는 임칠육,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경력이 예. 단절되고 그러다 보니까 30대 남성부터는 넘사벽이 된다. 여성들이 예. 30대 남성부터는 그 넘사벽 넘을래야 넘을 수 없는 그런 벽이 쳐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그 특히 여성들이 아까 돌봄 노동, 감정 노동 예. 많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뭐 콜센터라든지 네. 뭐 2018년에 감정 노동자 보호법이 시행이 됐는데 오히려 이런 산재에서 정신질환 이런 산재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예. 도련도 대기업에서는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보호가 좀 되는 편이에요. 네. 그렇지만 이제 중소기업 쪽에 여성 노동자들이 많이 있고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몰려 있는 데들이 이제 중소기업 이하 노동자들이잖아요. 10인 미만 사업장에도 엄청 많이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네. 이쪽 부분에 이제 감정 노동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거의 이제 보호막이 없거나 이런 네.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감정노동 보호법이 있지만 이게 이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정신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감정노동자라 그러면 청소원 또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네. 또 이제 판매 예. 콜센터에 있는 저기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판매원들 예.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여성들이 대부분 하는 거잖아요. 네. 남성들보다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 다 노출돼 있는 거고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들이니까 네. 이것이 이제 뭐 법이 만들어져 있지만 또 뭐 법의 사각지대는 또 굉장히 더 넓게 존재하는 거죠. 네. 자, 근데 이제 그 최근 어제 나온 얘기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서 예.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예. 일할 수 있게 바꾼다. 예. 그래서 노동자들의 그게 선택권과 여가 시간을 늘리는 방법이다. 참 좋은 얘기죠. 일하고 싶을 때는 계속 일하게 하고 쉬고 싶을 때 쉬게 하겠다. 근데 이 댓글이 정말 기가 막힌 댓글들이 엊그제 저희 예. 그 뉴스아이킥 이렇게 올라왔는데 하나는 69시간 일하는 회사가 장기 휴가 잘 둬주겠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근데 여성들한테 이게 더 불리할 거다. 예. 라는 기사들이 나와요. 요거 이제 발표되고 나서 지금 직장인들 중에는 굉장히 막 여기서 불만들이 막 쏟아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69시간 근무 시간표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돌리고 있습니다. 아, 예, 뭐 졸도 중간에 예, 졸도. 69시간 계속 일하고 나중에 주말에는 기절 그러다 나중에 병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이게 과장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과로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이거 어떤 때는 빡세게 일을 해요. 예. 그러다가 어떤 때는 좀 적게 일을 해. 뭐 이런 것들이 마치 그 선택적인 것처럼 얘기도 하고 상당히 뭐 노동자들도 이익이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굉장히 건강 문상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거든요. 사람 기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좀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고 휴식 시간이 이게 규칙적인 생활을 해줘야 건강도 저가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과로사뿐만 아니라 그 산업 안전 문제도 굉장히 클 것이고 건강에도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여성들이 이제 여기에 더더욱 더 취약할 거다. 어떤 면에서 거죠. 그럴까요?
여성들이 이제 하고 있는 저거들이 이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돌봄 노동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간병인 뭐 69시간 뭐 이렇게 막 세게 하고 집에 가서 돌봄 노동까지 한다? 집에서 또 예. 이거는 여성들로서는 아주 최악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그러니까 몰리라는 거죠. 69시간 할 때 11시간 연속 휴식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여성들은 집에 돌아가서 11시간 연속 휴식이라는 게 그렇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 현재와 같은 노동 구조에서는. 물론 안 그런 집도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 여성들은 11시간 연속 휴식은커녕 집으로 출근하시죠. 보통. 그렇죠. 집으로 출근해서 다시 또 집안일을 해야 됩니다. 예. 이것 참 문제인 거죠. 우리는 이거를 좀 남성들도 같이 역할을 좀 분담을 해주고 먼저 그래야 되거든요. 어쨌든 뭐 여성도 낮에 가서 맞벌이 부부를 해서 고된 노동을 하고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거의 성역할이 이제 고정돼 있다시피 하니까 이런 네.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69시간제 연속 노동 이게 이제 적용이 돼 버리면 네. 특히 여성들한테 아주 심각한 저 피해가 올 거고요. 그러면서 애를 낳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그 출산율이 0.78? 예. 0.8이 안 됩니다. 1.12 막 이렇게 됐을 때도 큰일 났다는데 지금 0.8이 안 되거든요. 0.8 이하로 좀 떨어졌죠. 네, 0.78인가 그래요. 예. 이런 상황에서 38 여성 내일 맞게 되는 38 세계 여성의 날. 답답하다. 그 젊은 층들 이렇게 뭐 저희 딸도 이제 30대 이제 30 뭐 거의 넘어가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예. 그런 이제 젊은 층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임금도 적게 받고 64% 그렇게 받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애까지 낳아서도 키우라고 하는 거는 그건 너무 가혹하다. 예. 우린 못한다. 아예 이런 게 아직 있는 것 같아요. 우린 못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여성 정책을 펼 때도 말입니다. 네. 이게 이제 여성들을 마치 이제 애 낳는 뭐 이렇게 출산을 뭐 하는 이런 걸로 이제 바라보고 있거든요. 예. 이건 좀 아니다. 여성들도 존엄한 인간으로서 존엄한 어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런 다음에 뭘 할 수 있도록 출산도 하라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맹훈 4.16재단 상임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